여기는 시청자 2,000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실제로 친구분께서 어떤 한 호텔에 묵게 되었고, 그 호텔에서 정말 또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실제 그 호텔 사이트 그쪽에다가 후기를 따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000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 저 자가격리하고 이제 풀려가지고, 아이고야, 고생 많으셨네요. 예, 네.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저번에 사설 경호업체 형님분의 이야기로 다시 리메이크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다른 에피소드예요. 다른 분의, 그죠? 예.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들으셨다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술 먹다가, 예. 친구가 이제 그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여기 호텔을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 여기가 위치도 좋고 참 좋다. 좀 예. 더러운 거 빼면은 좀 좋다. 이래요. 제가 추천해줬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이고. 자, 그러면 그 호텔 자체에 또 후기까지 남기게 되었던 그 썰인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Let's get it. 호텔이 한국에 있는 호텔이 아니고요. 네. 후쿠오카 쪽에 있는 호텔인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호텔이 되는 게 봤거든요. 예. 원래 호텔이랑 우동집이랑 같이 하는 데여가지고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공항을 가려면 거기를 지나갔어야 됐어가지고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고, 제가 원래 일본에 좀 오래 있었어요. 일본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친구가 제가 귀국 날을 맞춰가지고 같이 일본을 놀러 올 테니 소개를 해주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가 일본으로 놀러 왔어요. 오, 예. 근데 제가 도중에 집에 이제 일이 좀 생겨가지고 먼저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일본 현지에서 친했던 친구 하나를 가이드로 좀 붙여주고 갔거든요. 예. 좀 데리고 놀아줘라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갔고, 그 호텔에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는 후쿠오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미야자키 쪽에 있었는데, 미야자키랑 후쿠오카랑 한 3시간 정도 거리가 돼가지고 호텔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호텔이 번화가 근처에 있고 여기랑 가장 가깝고 무엇보다 술집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술 먹기도 용이하고 관광으로 놀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싸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 이제 여기 숙소를 잡아주고 저는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제 이 친구가 한국을 와가지고 저를 만나긴 만났어요. 하루 정도는 만났고, 그 하루 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집을 뺄 때 짐이 아무것도 없는, 가구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저랑 같이 하루를 지내다가 네. 그 호텔로 짐만 맡겨놓고 내가 시켜준 친구가 이 호텔 앞으로 차를 타고 올 테니까 걔 차를 타고 관광을 다녀라. 그래가지고 그 호텔 옆에 있는 세븐 그 편의점 있잖아요. 아, 7 편의점? 네. 네, 그쵸. 거기 서 있으면은 그 친구가 올 거다. 너 옷 뭐 입고 있는지도 알려줬고, 너 카카오톡도 알려줬으니까. 네. 아마 너 이제 못 찾으면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올 거다 하고 이제 냅두고 저는 먼저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얘를 기다리다가 심심해가지고, 일본이 아예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를 사고 막 음료수 같은 것도 사고 신기해가지고 편의점도 막 구경하다 나왔는데, 저는 거기가 절인지를 몰랐어요. 그 앞에 있는 절이. 아, 절이 있었대요, 있어요? 앞에. 예. 네, 지금 호텔 바로 앞에 절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그 부자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담벼락 되게 높고 관리 잘 돼 있고 안은 안 보여요, 밖에서. 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반 사람이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일본 옛날 건축물 같이 생긴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호텔 머물러 줬던 데가 좀 후쿠오카에서 좀 사시는 분들이 사는 데여가지고 그 바로 옆이 좀 날리시는 분이 사시는 데구나 이러고, 저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절이었대요. 네. 친구가 막 심심해가지고 절 소개판 보면은 영어가 있고 간체어 중국어가 있고 그 옆에 한국어가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소개되는 거를 읽어봤는데
이 절이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절을 후쿠오카의 영주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절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옮겼대요. 오, 예. 후쿠오카로. 근데 옮기고 나서 화재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어가지고 절이 한번 소실됐다가 이제 그 후쿠오카의 번주가 그 절을 다시 세우면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던 도중에 옆에 묘가 하나 있었대요. 묘인지도 몰랐대요. 그 얘기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에 임신을 하고 죽어있는 여자가 땅속에 묻어져 있었다. 오, 근데 그 절 근처에 있는 가게들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집들이 간혹가다 아예 저녁도 아닌데 8시, 9시쯤 되면은 누가 이렇게 문을 똑똑똑 거린대요. 오, 예. 아, 근데 이거는 거기에 진짜 나와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예, 예. 문을 이렇게 누가 똑똑똑 거리고 문을 열고 아무도 없으면은 이제 그 아기를 벤 채 죽은 임산부가 자기 아기 사탕을 주려고 사탕을 얻으러 다닌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그 절에. 예, 예. 근데 가장 문제점은 제가 소개시켜준 호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그래? 걸어서 한 15초 정도 거리에 있었어가지고 이 친구가 보고 와 얘는 왜 숙소를 이런 데를 잡았지 이 생각을 했다가 예. 저도 몰랐으니까 옆에 절이 있는지 왜 이런 호텔을 소개시켜줄지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분이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관광을 막 돌아다녔대요. 네. 돌아다니고 이제 얘가 호텔에 체크인을 한 게 이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제가 그 호텔 지배인들한테 얘가 혹시라도 안 들어오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가 체크인이 되면 나한테 따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짐 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 체크인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잘 들어갔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이 친구 시점으로 가면은 얘는 이제 얘랑 관광을 다 하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8시까지 다 씻고 다시 밑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준비 좀 하고 밑에서 만나서 술을 먹으러 가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이었거든요. 거기가 9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방길이 딱 될라 그러는데 방 문을 열자마자 그러니까 그 호텔이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약간 낡아가지고 냄새가 네. 좀 나요. 근데 제가 좀 좋은 방이라고 해줬는데도 좀 냄새가 났나 봐요. 방에 문을 딱 열자마자 향기가 아니라 오줌 찌린내가 오줌 찌린내가 났대요. 방에서. 맨 처음에 비흡연방으로 해달라 이 친구도 담배를 피긴 하는데 예. 잘 때 담배 냄새 나면 좀 뭐하니까 신경 좀 써줘라. 자기 침대 이런데 막 더러우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네. 좀 신경 써줬는데 문을 열자마자 분명히 비흡연방이라 했는데 담배 냄새가 나고 오줌 찌린내가 좀 났대요. 네. 그러고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앞거리인 게 이제 친구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게 있는데 이게 저희 단톡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 보내드리려고 찾아봤다가 이게 1월 10일 날 일어났던 일이어가지고 안 찾아지는 거야. 아예. 아,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더 앞거리인 게 진짜 엄청 좁았대요. 친구가 예. 키가 크거든요. 190인데 나 머리 숙이면서 씻었다고 너 때문에 예. 목이 다 몰 것 같았다고 샤워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화장실이 작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가려면 샤워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그러려면은 뭐 여자도 꼬시고 싶고 그랬을 테니까 일본 왔을 때 네. 막 자기 마음대로 꽃단장 좀 하려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샤워 물을 딱 틀었대요. 네. 맨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프론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It's my bedroom warm water를 넣고 계속 이랬대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 스바라시. 그러니까 이제 호텔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전 객실 다 보일러를 틀어놨는데 여기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은 지금 옆방에 방이 비어 있으니까 손님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원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옆방 가셔서 씻으실 수 있으시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이런 경우도 직원이. 있네. 예.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럼 난 옆방 가서 씻겠다고 그러지. 이 친구가 옆방 가가지고 이제 옷이랑 세면도구 챙겨가지고 바로 옆방 아직도 기억나요. 901호예요 친구가. 902호였고 예. 901호로 딱 들어가가지고 지배인이 준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걸 꽂아야지 불이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딱 꽂고 화장실로 들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딱 틀어놓은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나갔대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샴푸가 눈을 가리니까 네. 일단 나가서 불을 켜야겠다 하고 문을 딱 잡고 문을 열라니까 문고리가 빠졌대요. 네, 네. 그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문고리가 빠지고 이제
얘가 화장실에서 갇힌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그러니까. 들고 들어가서 다니까 핸드폰으로 그 일본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 야, 네가 소개시켜준 호텔 그 원래 방 따뜻한 물 안 나온다 해가지고 옆방 가서 씻었는데 옆방에서 화장실 문고리가 빠져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예. 호텔 측에다 전화를 하든가 빨리 뭐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고리가 빠졌다고? 난 맨 처음 장난치는 줄 알고 왜 뻥을 쳐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말을 하다 말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더니 5분만 있다 전화를 줄게 이러고 끊었어요 전화를. 예. 그래가지고 알겠어 5분만 있다 전화 줘 이러고 저는 전화를 기다리다가 이제 호텔 측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옆방에서 씻고 있는 친구가 문고리가 빠졌다. 그래서 얘가 여기 갇혀서 못 나온다 이거를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국제전화로 와가지고 얘네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맞다고 해외에서 호텔 들어갈 때는 여권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여권 네. 보여주고 그 이름 써주고 예약 날짜까지 막 다 확인해 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나 다시 씻을게 하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친구가 저한테 잠깐 5분만 있다가 전화할게 하고 끊었잖아요. 네. 친구가 씻고 있는데 그 방이 아까 지배인이 말했다시피 예약도 안 잡혀있고 카드도 얘가 갖고 있고 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방 침대에 매트리스 삐그덕대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뛰면은 막 삐그덕 소리가 좀 빠르잖아요. 네. 누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점프하듯이 그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예. 근데 얘는 맨 처음에 얘 호텔에 낡아가지고 뭐 문 같은 게 삐그덕 되는 건가 아니면 위층에서 삐그덕 되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리나 이러고 방음도 안 되네 이러고 좀 화를 낼라 했다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게 위층에서 나면은 귀에서 약간 멀어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먼데 네네. 들린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삐그덕은 화장실 문이 있고 그 바로 앞에가 침대인데 바로 옆에서 삐그덕 새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예. 얘는 이제 맨 처음에 그때까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끊으라 했던 게 이게 뭔 소리인지 가만히 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호텔 직원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줬대요. 네. 근데 또 이제 호텔 직원이 문을 다 열라 그랬대요. 얘가 다 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안 된다고 막 이런 문 막고 이거 문고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씻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열어놓고 씻었대요. 네. 씻고 나와가지고 헤어드라이기 하면서 제욕을 엄청 했대요. 진짜 이런 그지 같은 데 소개시켜줘 놓고 그러니까. 한국 가기 전에 그렇게 막 여기 괜찮다고 후쿠오카에서 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제욕을 되게 하다가 약속이 있어서 다시 내려가서 현지인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갔대요. 네. 근데 이제 얘가 현지인 친구랑 되게 친해진 거예요. 이 현지인 친구가 막 자기 아는 여자애들도 불러주고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새벽 한 2-3시까지 술을 먹었대요. 네. 새벽 2-3시까지 술을 먹고 현지인 친구가 차는 그 술집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다 냅두고 네. 호텔까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걸어서 데려다 줬대요. 데려다 주고 얘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쉬려고 그러는데 그 현지인 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왔대요. 야, 너 뭐 다음 날이면 가는데 아쉬우니까 술이나 한 잔 더 하자. 내려와라. 여기 일본이 술집이 좀 늦게까지 여는 데가 별로 없는데 예. 완전 이자카야 느낌의 되는 술집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선술집 치면 같은. 헌팅포차이나. 예. 선술집은 아니에요. 선술집도 또 오래 일찍 닫고 약간 네. 헌팅포차 같은 데는 좀 늦게까지 열어요. 예.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한 잔 더 하자 이래가지고 친구가 누워있다가 알겠다 그럼 내려가겠다 이러고 이제 옷을 입고 내려갔대요. 네.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방문을 열고 키를 빼고 나왔는데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9층인데 딱 쓰고 이제 일본인 여자 2명이 내려가지고 막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둘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갔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재밌게 노네 이러면서 부럽다 나도 여자랑 놀고 싶다 이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일본인 여자 2명이 갑자기 친구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막 언어가 안 되니까 내가 잘생겼나? 마음에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같이 놀자 그러나? 이러는데 얘네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대요. 닫히고 얘는 이제 분명히 1층을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호텔이 오래돼가지고 11층이 리모델링 중이었나 봐요. 예. 11층이 리모델링 중이어가지고 아예 11층 버튼을 못 누르게 플라스틱 뚜껑 같은 걸로 막아놨대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대고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이렇게 좀 쏴하잖아요. 네. 쏴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발끝부터 머리 위로 피가 싹 솟으면서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갔대요.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친구가 내가 1층을 안 눌렀나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봤는데 1층을 눌렀어요. 예. 근데 호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대가 있어도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내려가도 올라가는 사람이 누르면 막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있기는 한데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나 하고 얘가 이제 쫄아가지고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11층에 멈춘 거예요. 예. 근데 문이 열렸는데 앞에 내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일본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문 입구 앞에 천막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 네네. 머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그게 있고 그 밑에 캐리커처 모양으로 된 공사장 인부가 이렇게 곡괭이들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 뭐 스탑이라 이렇게 써져 있고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리고 깜깜하게. 예, 그 두 개가 보이고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보통 문을 열고 한 30초에서 25초 정도는 열려져 있잖아요. 예. 다른 데는 더 길게 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얘가 그 상태로 2분을 그러고 있었나 봐요. 심지어 또 예.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거기서 든 생각이 난 절에서 저 전설을 받고 와가지고 뭐 화장실 문고리는 빠지고 씻고 또 다시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멈추고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 진짜 호텔이 이상한가 보다 예. 이러고 2분 동안 이렇게 쫄고 있다가 현지인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울면서 나 엘리베이터에 또 갇힌 것 같다고 화장실에 갇힌 다음에 예. 여기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좀 어눌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갇혀 이러면서 빨리 내려와 장난치지 말고 이랬대요. 네. 친구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2분 있다가 닫히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11층에서 내려가다 갑자기 9층에서 한 번 더 열렸대요. 오, 예. 근데 문이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여자분 2분이 이렇게 딱 지나갔다고. 예. 문이 열렸는데 그 여자분 2분이 계속 서 있었대요. 엘리베이터 쪽 보면서. 오, 예. 얘가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 여자분이랑 얘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1m 정도는 됐었나 봐요. 거리가. 예? 1m, 2m 정도 됐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왼손으로 1층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대요. 이렇게. 이건 진짜 오. 이건 내가 딴 나라에서 객사하게 생겼다 이거는. 예. 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막 계속 닫힌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친구가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로비에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았대요. 일단은 예.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쪽으로 갔는데 남자 직원 2명이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를 보고 있었대. 뭐 필요한 줄 알고. 네네. 근데 얘가 이거를 얘네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본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얘 발음도 못 알아들어 먹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그 현지인 친구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 친구는 그 여자가 너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11층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기다린 거 아니야? 이랬대요. 친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호텔에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밖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로비로 간다는 뜻인데 엘리베이터가 일단 11층으로 올라갔고 11층은 또 리모델링 중이고 심지어 11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도 못 누른다. 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한테. 친구가 그냥 놀러 와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술을 먹으러 갔대요. 네. 얘가 이제 술 먹으면서 약간 좀 얼타는 게 보여가지고 그 현지인 친구가 코토에 상인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코토에 상이 이제 이 친구한테 그랬대요. 너 그렇게 무서우면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좀 내가 아무리 소개시켜줬던 친구여도 다른 나라에서 처음 보는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한 것보다 속이 좀 찝찝했대요. 왜냐면 그 친구가 좀 껄렁껄렁 거리기도 했었어가지고 현실이 좀 찝찝해가지고 아니다 그냥 호텔에서 자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코토해상에 묘안을 낸 거예요. 너가 그렇게 무서우면은 내가 그 호텔에서 같이 자줄게. 어차피 너 내일 아침에 왜냐면 후쿠오카 공항이 멀어요. 네. 지하철로 타면은 빠르게 하는 한데 얘가 지하철을 일단 탈 줄을 모르고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무서우면은 술을 더 사가지고 호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온 다음에 올라와서 술을 먹었대요. 근데 얘네가 술을 아침까지 마셨나봐요. 얘 비행기가 오후 6시 비행기인데 아침까지 먹다가 술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자 이러고 잤는데
그 현지인 친구는 그런 일을 안 겪어봐가지고 네. 겪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이 친구 한번 겪었잖아요. 여기서 자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그치. 물론 1박 아. 4일 끝나는데. 그 얘가 자고 있다가 계속 천장 보고 막 다른 데 보고 막 뭐 나가가지고 창문 한번 열어보고 창문 열고 담배 하나 피고 막 이랬대요. 잠이 안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901호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다 자면은 다 조용할 거 아니에요. TV도 끄고 들리는 건 현지인 친구 코 고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네. 그래가지고 심심하다 이러고 핸드폰을 이제 뭘 이렇게 보다가 그 매트리스 삐그덕대는 소리 있잖아요. 네. 매트리스 삐그덕대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렸대요 또. 아, 근데 이게 호텔이니까 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매트리스 삐그덕대는 소리가 들리는 게 그 방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901호가 901호가 일단 없다 그랬고 그 층에서 얘가 있었던 방이 그 호텔 창문 있는 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가해 자리에 줘버려가지고 방을 그 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었대요. 예. 그리고 이 장비가 있는 호텔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기능이 네. 호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떠요. 그 방이 모텔에서 호텔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하,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이제 한다는 거지. 그죠? 그 문 앞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손잡이 보고 들어가라고. 예. 원래는 이제 보통 손잡이 부분에도 뭘 꽂아놓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삐그덕 되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 진짜 미치겠다고 막 땀 흘리면서 얘 일어나라 그래도 얘는 안 일어나고 네. 옆에서는 삐그덕 소리 내고 그냥 이불을 덮고 자자하고 잤는데 네. 눈을 뜨니까 3시인 거예요. 3시여가지고 얘가 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그 불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여자애 둘이 서서 봤던 그 방, 걔가 그 방을 나가면서 봤대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네. 903호여가지고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벌써 체크아웃하고 나갔겠구나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체크아웃을 하고 담배를 하나 피고 공항을 가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옆방에 그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서 있었다는 여자인 방 그냥 내가 술 먹고 잘못 본 것 같다. 네. 뭐 아무도 안 서 있었던 것 같았다. 그냥 그 방에 뭐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내가 맨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 그것 때문에 너무 쫄아가지고 그 여자애들은 이미 다른 데로 갔고 그 여자애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 같다. 뭐 집단에 핑계를 댔나 봐요. 그 친구한테.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반전은 그 현지인 친구가 우리 들어갈 때 네가 서 있었다는 방에 그 여자애 둘 나왔잖아. 못 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쁘다 했잖아. 너한테 걔네 지나갔을 때. 미쳤다 여기 호텔. 예. 이제 미스테리는 저는 맨 처음 이 말 안 믿었어요. 예. 왜냐면은 얘도 봤으면 분명히 얘도 봤을 거고 둘이 뭐 술을 기억할 정도로 안 먹었으면 상관이 없겠구나 했는데 얘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후기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예. 엘리베이터 이야기만 썼대요. 그 방 얘기해봤자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안 쓰고 그냥 엘리베이터 얘기만 썼는데 얘가 또 이걸 한국어로 써가지고 네. 영어로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밑에 이게 답글이 달렸더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 그 호텔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로 제가 달렸어요? 보여줬는데 엘리베이터에는 그럴 수가 없대요. 저희는 오. 11층을 그때 당시에 완전히 다 봉쇄시켜 놨었대요. 말이 안 되는 아예 거네. 그 층으로 음. 올라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 하고 만 이야기였죠. 자, 잠시만요. 제가 후기를 보여드릴 건데 그 호텔은 잘랐어요. 제가 호텔은 잘랐고. 예. 근데 친구분이 정말 착하시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6이 있고 10이 있다는 거는 10점 만점에 6점을 줬다는 뜻이에요. 좋음. 그러니까 예. 이것부터가 인성이 좋으신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6점이나 줬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제가 이 사람은 진짜 인성이 뭔가 좀 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제목이 소름이에요. 소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층이 리모델링인지 공사로 못 올라가게 되었었는데 9층에서 로비로 내려가려고 1층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11층으로 올라가서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오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무서워가지고 엘리베이터만 고쳐주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9일 날 이제 호텔에 대한 이용 후기를 남기신 거고 호텔 답변은 이제 그거란 말씀이시죠? 절대로 네. 거기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당신이 뭔가 잘못 안 거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예 막아놨대.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 11층 올라갈 수 있는 게 애시당초 버튼으로 막아놨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길게 써놨어요. 호텔 당사자가. 네네. 얘가
이렇게 쓰면 호텔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11층에서 누가 이 엘리베이터를 부르려면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누가 불렀다는 소리 아니냐, 엘리베이터를.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잤는 데스 뭐 이랬겠지 그냥, 그죠? 그렇죠. 예. 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그 친구분은 이제 이천원님에게 욕을 한 거는 잘 받아주셔야겠어요. 보니까 예. 제가 의도치는- 얘기해줬죠. 의도치는 않은 건데 또 그런 일들을 겪은 것 자체가 잊지 못할 경험이니까요, 그죠? 아, 예, 그렇죠. 네. 어디 가서 그런 걸 느껴보겠어요. 그러게. 진짜.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묵을 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사진 좀 찍어 놓으시지 막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시면. 진짜로. 진짜 네, 그쵸. 그냥 무서워가지고 빨리 도망가기 바쁘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천원님 또 소름 돋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네.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뭐 일본에는 귀신이 많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솔직하게 귀신은 뭐 느끼거나 보시는 분들한테만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많이 나오는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숙박업소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뭐 무조건 귀신 나오는 뭐 이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귀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데를 찾아가세요, 그냥. 그냥 뭐 흉가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 그냥 돈 내고 한번 체험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럼 무조건 귀신 나오는 곳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점 6점의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브레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브레드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음악을 하시면서 연습실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또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할게요. 여보세요? 브레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브레드님께서 이제 연습실에서 정말 또 무서운 존재를 목격을 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뭐, 한 번은 아니고요. 정말 이게 수도 없이 많아서 이게 한 회로는 아마 안 끝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예. 브레드님께서 귀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영환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뭐, 제가 목격하거나 같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영안이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저희 연습실 자체에 이제 귀신 목격 썰들이 너무 많아서 유명해서? 네. 예,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 연습실 자체에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네, 오늘은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한 4가지 정도고요.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연습실에서만요? 예. 아니, 그러면 일반 분들도 좀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연습실에 놀러 오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저희 이제 밴드 멤버들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보통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4가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15년 전쯤에 제 학창 시절, 이제 밴드부 시절 때, 그 당시 연습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연습실 구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연습실은 이제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었어요. 당시에 집주인은 밴드부에서 가장 큰 형님이셨던 리더 형님이셨는데, 안에 뭐 방음 처리도 하고 안에서 이제 먹고 잘 수 있게끔 다 그렇게 개조를 해서 연습실로 만들었었거든요. 연습실 내부는 일반 가정집과 다를 것이 없어서 큰 방이 하나가 있었고 작은 방이 2개가 있었고, 그리고 뭐 거실 겸 부엌도 딸려 있어서 합숙도 가능했었어요.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단체로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합주실 같은 경우는 그 집 바로 옆에 안 쓰는 폐창고가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벽을 뚫어서 이중 방음문을 만들어서 그쪽을 이제 합주실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합주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저희 밴드부는 1년에 많게는 4번, 적게는 한 2번 정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기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배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었고 또 연습도 엄청 빡세게 해야 됐기 때문에 예.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선배들이 수고했다면서 막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러면서 연습실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일탈을 좀 즐겼었죠. 네네. 그때가 겨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다가 새벽 1시 정도였을 거예요. 다들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되다가 누가 한 명이 MP3에다가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댄스 음악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음악을 틀었어요. 저희는 막 신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놀고 있다가 저는 연습실 입구 쪽에 있는 조명을 막 껐다 켰다 했어요. 이제 사이키 사이키? 조명 흉내내. 예, 그렇죠. 그거를 흉내내면서 한 1, 2분 정도 지속을 막 하면서 막 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연습실 안에는 이제 선배들 포함해서 선배 여자친구까지 해서 한 12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중에 누나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을 일단 켰어요. 그리고 음악을 일단 끄고 상황을 봤죠. 선배들이 야 뭐야 왜 그래 이러는데 그 누나는 이제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안 타가 저희가 가서 왜 그래 누나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나 나갈래 하면서 연습실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그 선배도 계셔가지고 선배가 그 누나를 따라서 나갔는데 그 뒤로 한 30분 정도를 연습실에 서 있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둘이 뭐 갑자기 싸워서 그런 건가.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오늘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음 공연 기획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또 회의를 참여를 했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합주실에 모였고 한 회의가 끝날 때쯤에 이제 선배 한 명이 그 누나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누나 이름을 제가 가명으로 그냥 지혜라고 할게요. 예. 야, 그날 지혜 왜 그런 거야? 이랬더니 그 지혜 누나의 남자친구였던 그 선배가 대답을 계속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대체 왜 그랬던 거냐, 갑자기 그래서 우리 상황 다 이상해졌었다. 그랬더니 선배가 야, 여기선 말 못하겠고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저희를 밖으로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저희가 춤추고 막 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혜 누나가 춤추고 놀면서 이제 바라보던 방향이 드럼 쪽이었어요. 예. 드럼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드럼 쪽에 그 누나 말을 이용하자면 얼굴을 하얀 여자가 그쪽에 서 있더래요. 예. 그래서 쟤는 누구지? 처음 보는 애인데 언제 들어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불을 막 껐다 켰다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본인에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더래요. 오. 그래서 이건 내가 술이 취했나 보다 하면서 잠시 눈을 비볐다가 다시 떴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옆을 돌아봤는데 얼굴이 진짜 사람도 아닌 게 창백하고 눈동자는 일단 흰자가 없었대요. 예. 그리고 검은 눈동자만 있고 입술은 진짜 피칠갑을 한 듯한 웬 단발머리 여자가 웃음소리 중에 약간 히 이렇게 웃는 웃음소리 있잖아요. 히 하면서 웃으면서 잠시 보였다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 선배는 이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처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연습실이 완공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귀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면 이제 서로 꺼림칙하기도 하고 예. 이게 사실은 저도 그랬고 다들 뭐 귀신을 믿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 넘기려고 했는데 예.
이 선배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연습실 안쪽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못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자 그랬던 거였고, 드럼 쪽은 웬만하면 쳐다도 안 보려고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웃긴 건 이제 제가 다루던 악기가 드럼이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진짜 제가 한동안은 해가 지거나 밤 늦은 시간에는 절대로 합주실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해가 진 시간이나 예. 밤늦게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예. 얼마 후에요. 불과 한 1, 2주? 선배 한 명이 조카가 있었어요. 한 4, 5살이었나? 그랬는데 연습실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조카가. 예. 우리 저희는 애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반가워, 잘 왔어 이러면서 반겨줬는데 그 조카가 연습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가 저기 누나 있어, 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당황했거든요. 누나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희 연습실 2층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습실 안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가리키면서 저기 누나 앉아있어, 누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은 저희가 선배들만 있었고 여자친구분들도 오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남곡 밴드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연습실에. 남자들만 있는 곳이. 이게 제가 어디선가 들은 건데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존재가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럼요. 네, 여기. 아마도 아마도 그 아이는 그 존재를 본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누나가 예전에 봤다던 그 귀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한동안 또 연습실에 혼자 있지를 못했어요. 거의 연습실 하는 생활하는 동안 밤늦게까지 저 혼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무섭겠다. 연습을 진짜. 해야 돼요. 정말 절대 혼자 가지 않았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서도 좀 소름 돋는데 15년이 지났지만.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이 일은. 예. 그 당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제 실용음악과를 제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는 뭐 이제 귀신이고 뭐고 대학이 더 중요했죠. 저는 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 컸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저 혼자 이제 연습을 했는데 사건이 있던 당시에는 선배 3명이 다행히도 거실에 같이 있었어요. 저는 한참 합주실에서 연습을 하는 도중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자. 그리고 이제 거실 쪽을 보면서 나갈 준비를 슬슬 하는데 합주실에서 보이는 맞은편 방이 큰 방이었어요. 예. 근데 그 큰 방이 저희 밴드 리더 형님이 사용하시던 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웬 단발머리 여자 한 분이 큰형방으로 슥 들어가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저는 큰형 또 여자친구가 바뀌었나 보다. 내가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거실에서 물을 한 컵 먹고 그 형들 3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큰형 혹시 저기 형수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속된 말로 뭔 개소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방으로 저 여자친구분 들어간 거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그 형들도 방금 이제 큰형 방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이제 큰형이 방 정리시킨 거 하느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뭔 헛소리냐. 예. 잠 들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봤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형들이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귀신 사건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를 겁주려고 그쵸.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큰형 방을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수색을 했습니다. 책상 밑도 보고 화장실 안 문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보고 옷장 아니고 다 뒤져봤는데 정말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전에 그 귀신 사건들이 떠오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경직이 돼서 이건 빨리 나가야겠다. 그리고 방을 딱 나가려는데 귀 옆으로 뭐가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싹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귀 속에다가 속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돌비님 혹시 그 라디오 잡음 사이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 아세요? 그런 소리로 귀 속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이때 거짓말 안 하고 바지에 오줌 지릴 뻔한 거 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연습 뛰쳐나갔어요. 저는 좀 지렸어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도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제가 최초로 연습실에서 귀신 겪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겪었다지만 저는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예. 저는 거의 다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에 못을 박는 게 마지막 얘기인데, 예. 제가 이제 대학교 수시를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도 합격을 했고, 귀신의 도움인지 몰라도 수시는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교 진학만 준비하면 된 상태니까 한동안 집에서 좀 휴식을 했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집에서 있는데 밴드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오더니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브레드야 밥 사줄게 나와 이러더라고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형 저 오늘 그냥 집에서 좀 쉴게요 이랬는데, 야 여기 이쁜 누나 한 명 있다고, 옛날에 같이 밴드에서 또 보컬 누나라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죠. 그래서 예,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뛰쳐나왔죠. 바로 꽃단장하고 바로 꽃단장하고 뛰쳐나갔죠. 연습실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도착해서 갔더니 정말로 이쁜 누나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이제 기분 좋게 밥 먹고, 우리 제 브레드 수시 합격했으니까 누나가 소주 한 잔 줄게 그러면서 소주 한 잔 이렇게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2차로 다른 데를 갈까 하다가 연습실 가자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꺼림칙했죠. 밤늦게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했고. 근데 이제 형들이 연습실 막 만들어서 막 이게 좋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누나도 궁금한 거예요. 누나도 그래 나도 보고 싶다고 가자고. 그래서 결국 연습실까지 갔어요. 근데 입구를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그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철로 된 현관문이 있었거든요. 그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는데 제 옆에 바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 들어가요. 그 옆에를 봤는데 누나 표정이 진짜 정말 살벌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 정말 이상하게 진짜 너무 살벌하게 바뀌더라고요. 또 이 누나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여기서 너네 무슨 일 있었지? 너네 뭐 보이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말하는 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병 들어서 지금 신내림 받고 본업이 무당이야. 가족 중에 증조 할머니인가가 무당이었대요. 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가족 중에 무당인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지금 신내를 받고 무당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다 말을 하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냥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선배들도 이 얘기를 쉬쉬한다. 이게 퍼져 나가면 우리 연습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집처럼 혹시나 알려져가지고 좀 리더 형님도 입장 난처하고 괜히 피해가고 그럴까봐 좀 그렇다. 그랬더니 일단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보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얘네들이네 이러더라고요. 그 누나 말에 의하면 저희 연습실에는 여자 1명, 남자 1명, 꼬마아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의 귀신이 살고 있대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연습실 터 자체가 엄청나게 도깨비터고 그 마당에 나무도 큰 게 있고 앞에는 저희가 강변이 있었거든요. 강변 근처가 저희 연습실이었어요. 그래서 연습실 터 자체가 음기가 엄청나게 세대요. 거기다가 너네는 밴드보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하니까 귀신들이 안 붙을 수가 없대요. 저희 그렇지. 연습실 자체가 그렇대요. 음악도 있고. 예. 근데 얘네들이 약간 지방령 같다 그러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다만 여자 귀신은 어디 한 군데 지금 귀속된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배 한 명이 못 믿겠다고 자기는 나 이런 거 안 믿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브레드야 너 가서 종이랑 펜 하나만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뭘 막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얘 맞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돌비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지혜 누나가 목격했다던 그 여자 눈 감았고 입 찢어지게 웃고 얼굴 하얀 그 귀신이요. 그거를 그대로 그려놨더라고요. 똑같이. 예,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거를 그냥 아예 묘사를 했더라고요. 예. 진짜 선배들이랑 저랑 한순간 경직돼서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데 온몸에 소름 돋고 저는 이때부터 좀 믿었어요. 진짜 연습실에 있구나. 이게 무속인 분들이 영안이고 이게 거짓말이 절대 아니구나. 진짜 귀신은 존재하는 거구나. 예.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좀 솔직히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 그 후로 이제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때 정말 진지하게 듣는 이유가 저는 연습실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다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믿고 있죠. 아직까지도 믿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에이 뭐 피곤해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겪으신 분들은 지금 시드래곤에 나오는 내용들을 걸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 다 들어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정말 많은데. 뚜덕이만 더 해주세요 제발. 그러면은 그냥 짤막한 거 한 가지, 이거는 저희 밴드 멤버 제 동기 5명이 다 겪은 건데, 저희는 이제 공연하기 전에 저희 모습을 캠코더로 찍어서 저희 모션 같은 거를 저희끼리 모니터링을 해요. 예. 그때 당시에도 캠코더가 있어서 캠코더를 놓고 이제 모니터링을 한참 하고 있다가 그때 보컬은 노래를 안 했어요. 그냥 악기 파트만 모션을 막 이렇게 취하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앰프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연결 불량이 나면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요. 예. 근데 그 소리가 갑자기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야 이러면서 녹화를 이제 중단을 안 시키고 그냥 다시 하자 하면서 다시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거실에 나가서 캠코더를 TV에 연결을 했죠. 그러고 그 모니터를 딱 보는데 아까 제가 연결 불량 나서 지직거렸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저희가 뭐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저희 기타 앰프 옆쪽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제가 켜놓지 않았었어요. 근데 모니터가 한 0.5초, 1초 사이 잠깐 켜지더니 거기에 남자 한 명이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다시 돌려봤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합주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야 혹시 컴퓨터 켜졌나 봐봐 그러고 들어갔는데 컴퓨터는 아예 전원 자체도 안 들어와 있고 이제 그 남자 귀신이 그때 보였던 거죠. 이거는 이제 동기들 5명이 다 겪은 일이고. 여기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정말 그거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 모니터 영상 바로 삭제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날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연습 다 접고 집에 가고 야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묻어두자고 그렇게 하고 그냥 연습실에서는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또 짜잘짜잘한 거는 이제 빨간 기모노 입은 여자 사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빨간 기모노? 이거는 대신에 뭐 귀신 얘기는 아니고 이건 굉장히 미스터리한 건데요. 예. 저희가 그때 연습실에서 밥을 먹고 다 같이 누워 있었어요. 선배들이랑 누워 있는데 그때 큰 형님도 계셨는데 선배 한 명이 갑자기 막 떠들다가 형 근데 그 빨간 기모노 입은 여자 그 여자 그림 어땠어요? 그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형님이 무슨 그림? 이러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빨간 기모노 입고 여자가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서서 이렇게 밑에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선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이랬는데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예. 그래서 형 저도 그거 봤는데? 이랬더니 옆에 이제 기타 치던 친구도 맞아요 형 빨간 기모노 사진 그거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 빨간 기모노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큰형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큰형님이신데. 그래서 형 정말로 없어요? 정말 없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니네 진짜 홀린 거냐. 맨날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 뭐 본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 빨간 기모노 입은 여자는 대체 뭘까? 아직까지도 그건 몰라요. 제가 큰형한테도 성인 되고 나서도 캠으로도 절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귀신의 네. 존재를 보고 그림으로 착각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빨간 기모노 입은 여자. 근데 그거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거는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름 돋는 게 그게 귀신이었는데 그냥 그림처럼 느껴지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큰형 눈에만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일단은 뭐 그 정도? 이제 그게 굉장히 소름 끼쳤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직접 겪은 이야기를 본인이 얘기하는 것만큼 리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야. 그러면 이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숨겨두고 계신다는 건데 맞나요, 브래드님? 그렇죠. 정리를 좀 해서 아무래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브래드님, 아주 좋은 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죄송한데.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다 끝내야지만 이제 출입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알겠습니다. 이야기 너무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분 이야기 정말 잘하시네요. 예, 이야기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그때 당시 상황 묘사도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기만 뭐 도깨비 터기 때문에 충분히 더 귀신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음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요.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봉다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서 많은 응원과 힘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봉다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 목소리 또 정말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봉다리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이고, 참. 유정님들도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고, 근황을 정말 많이 네.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예. 네, 근데 저는 얼추는 알고 있지만, 저도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뭐 말씀을 함부로 드리다기보다는, 직접 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계신 분들 너무 송구스럽네요. 너무 늦으시까지. 그러시고. 예, 제가 지금, 산에 있다가 내려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예. 아직 속세에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어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나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뭐, 앞으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게 시참을 하고 나서, 그 후로 되게 있었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가족 이야기, 이렇게 들려드리고, 네. 우리 귀족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이 드리고 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려고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좋은 일들도 다 어쨌든 일어났지만 그 일들은 네. 어쨌든 지나간 일이 된 거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후로 있었던 일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봉다리님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렛츠가 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하지요. 예. 예,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들무에 참석할 때처럼 이렇게 떨리네요. 그쵸. 떨리고, 떨리고 하는데, 마음 다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 절을 다니고 있다가, 최근에 그 탁발을 하시는 스님이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아이고야. 민가에 가셨다가 확진을 되셔가지고, 또 저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밀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시고 저는 이제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속세로 내려왔네요. 예. 네, 그 전부터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7월 중순 좀 지나서 우리 벌비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그 옥가상 귀신과 그 악령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유명한 법사님들과 같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런 와중에 제 아버님이 이제 올해 이제 86세인데 지병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평생 이렇게 마음고생도 하셨고 그런 와중에 조금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곡기를 끊으셨어요. 곡기를 이렇게 끊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곡기를 끊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이래저래 하고 아버지를 설득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사셔야 된다고 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몇 번 설득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지치신 거죠. 지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오시고 몸이 이제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8일 날 운명을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8월 18일 날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많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이제 49제거든요. 네. 49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가 격리 중이라 49제도 저는 못 갈 것 같고요. 우리 역학조사팀이 얘기를 해서 아버지 49제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국가의 역병이고 나라의 큰 일이니까 그건 지켜야 될 선이니까 알겠다 하고 제 식구들한테 맡겨는 놨는데 오늘 얘기는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토대로 얘기를 하고 제가 왜 절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제가 옥가상 얘기나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귀족님들한테도 들비님들한테도 들려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참 재밌고 웃기고 또 눈물 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지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해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차근차근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고 이번에는 제 아버지를 보낼 때 그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영가들하고 부딪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옥가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넘은 건 아니고요. 한국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작은 종교 신도들 그 비슷한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실 때 알게 됐는데 아버지를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뭐 간운상제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제약도 많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힘들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처럼 집에서 이렇게 장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장을 치르게 되고 장을 치르는데 첫째 날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 못 보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오고 둘째 날부터 제가 이제 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을 해요. 제가 100% 영안을 트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제가 아버님의 임종을 직접 지키지는 못했어요. 옆방에 있었거든요. 제 이제 잠깐 잠이 사르르 들었었어요. 보조 침대에서 옆에 빈 방이어서 거기 잠깐 있는다는 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 비타 뭐를 갖다 주더라고요. 먹으라는데 그걸 먹었는데도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 꿈에 정말 큰 명산을 꼭대기 위에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저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번쩍하더니 하늘에서 말발굽 소리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 군인들이 뛰어오는 소리, 쿵쿵쿵쿵 하면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제 시조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제 시조분이. 예, 꿈에 제 시조분이 나타나시고 옆에 선녀분들이 몇 분 같이 내려오시고 그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그 옆에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계시면서 어머니의 젊었을 때 참 예뻤던 그때 그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보시더니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계시고 제 시조께서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분들은 시조가 누군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 첫 조상입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그 시조분이 어려울 때 가끔 나타나세요. 네, 장군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아, 내 아들아, 이제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고 이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제 어머니가 항아리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예. 저한테 예쁜 도자기인지 항아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다가 비단천으로 7겹을 싸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풀려보고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네가 굉장히 이제 싸울 때 쓰면 된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뒤로 물러섰는데 그 제 시조께서 저한테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큰 칼을 내어주더라고요. 예. 이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모든 걸 지키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데 받긴 받았는데 너무 칼이 사람보다 더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그걸 품에 딱 안 안고 그 항아리를 안고 그 품을 딱 안았는데 단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가 이것들을 쓸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또 인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망스러워가지고 화를 냈어요. 할아버지, 엄마,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새끼가 빙의가 되고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시니까 네가 이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딱 깼어요. 깼는데 이 엄마가 저를 부르러 왔더라고요. 제가 꿈에 깨는 순간 문을 열고 누가 아빠야 지금 아버지 안 좋으시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셨어요. 예. 저를 데리러 오는 순간에 아버지가 임종을 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왔던 구술했던 그런 법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만신분들이 한 분이 가셔야 된다는 게 아버지가 가셔야 네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였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틀 때 되는 날 여러 사람이 오는데 제 형도 그냥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상을 치러야 될 상황이고 내 엄마도 그렇고 제가 상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서 상을 치르고 있는데 둘째 날 새벽 3시쯤 딱 됐을 겁니다. 3시쯤 딱 됐는데 제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소변을 보고 담배를 하나 피고 장례식장 계단을 또벅또벅 내려오는데 뒤에 뭔가 그 오래전에 느꼈던 시치 냄새가 옥화상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준비를 했어요. 이 여자가 아버지 영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제 느낌상 제 조상들이 아버지의 영혼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영혼이 좋은 곳에 가지는 못할 것이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용서를 하고 했던지 간에 하늘의 법을 어겼고 인간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해서 하늘에서 용서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제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좋은 곳에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계단을 다 내려가서 마지막 계단을 딱 내려서 고개를 쓱 돌렸는데 일본 옛날 옷을 입은 6명이 내려오더라고요. 오? 예. 계단을.
예, 이 시국에 한국인 장례식장에 일본인들이 그것도 옛날에 칼은 안 찼자 무사 복장을 하고 내려온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장례식장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가서 상중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의금 통에다가 돈을 넣고 나서 저희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식당 쪽에 자리를 앉는 겁니다. 예. 화를 낼 수가 없죠. 장례식장에서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손님을 객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해주시는 항조 회사 아주버님께서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졸고 계시는 게 어쩐지. 제가 가서 직접 맥주하고 술을 갖다 드리고 음식을 내놨어요. 예. 내드리고 어떻게 오셨냐 이런 말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실례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뭐 어찌 됐건 간에 와가지고 앉아서 먹고 있는데 외지인이라 해도 함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례라서 그냥 놔두자. 아버지 사업도 많이 하셨고 할아버지 사업도 일본 쪽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건배를 하는 겁니다. 굿바이를 하는 거예요. 예. 한 잔을. 장례식장에서 건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닌데 이 사람들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서 다시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상하다 하는 게 이 사람들 연가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제가 느낌을 아니까 그래서 쫓아 올라갔어요. 쫓아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뒤에 6명이 올라가는데 줄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르르 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한 줄로 서서 올라가길래 제일 마지막 사람한테 제가 가서 한국말로 어떻게 왔냐, 제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해석하고 나서 알았는데 저한테 마다 왔대 나이 이러더라고요. 그 딱 한마디만 하고 뭐라고요? 했는데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는데 그 대변 보는 그 공간에서 제가 졸고 있었어요. 예. 그걸 깼어요. 잠을 깬 거죠.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6사람이 왔대요. 저 없는 사이에 와서 예. 그냥 술 한잔만 하고 맥주 한 잔씩 먹고 갔대요. 양복을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 같은데 말을 안 하더래요. 6명이 양복을 입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조금 통해서 봤어요. 열어보고 누군지를 봤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냐? 1,844만 원이 만원권으로 들어있었어요. 몇 개를 집어넣은 거죠. 예. 거기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요. 애기 엄마도 그렇고 형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친인척, 저희 종가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자기들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배를 했어. 그러니까 건배 같은 건 안 했대. 장례식장에서 건배를 하는 그 사람들 잘 죽었다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을 현장에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큰 굿을 할 때 악신을 모시는 분이 있죠. 우리 예. 악신을 모시는 그 무당분. 네. 무당분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제 꿈에 이런 꿈을 보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연락을 했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나 이 주변 분들한테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 오시진 않았어요. 제가 보도가 있거든요. 굿을 해야 될 상황이면 부를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를 수가 미안해가지고 부르지는 않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 저주하러 온 거라고. 네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게 저주하러 간 거라고. 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1,000만 원이지 1,894만 원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겠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신이 먹은 영혼의 숫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악신이 지금까지 먹은 영혼의 숫자고, 그 악신을 부르고 나서 일본에서 그 악신을 불러들였을 때 그 악신에게 바쳤던 영가들, 지금까지 먹었던 영가들을 총 합한 게 1,894개다, 4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싸울 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1,894개의 영혼들이 엉켜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금액을 준 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거야. 네 아버지 죽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 돈을 그대로 제가 농협에 입금을 해가지고 제가 후원하는 지역에다가 다 분산해서 돈을 보내버렸습니다. 예. 나쁘게 들어왔지만 좋은 의미로 쓰인다면 어떤 애군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뭐 사먹지도 말고 그런 건 네 이익에 취하지 말고 좋은 데 써버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찢어가지고 돈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아버지가 이렇게 떠났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머니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아버지가 평생 우리들을 외면하고 객지에서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특히 남자라는 게 있어요. 아빠하고 친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순놈들은 아빠라는 의미가 어떤 낱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남자들 간의 그런 잔정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의리라는 게 그런 정이 있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 애군의 시작이었고 내 운명의 악몽의 시작이었던 아버지, 근데 미워할 수 없는 대상, 그리고 내가 용서했던 사람, 그리고 내 아버지, 그 사람이 유전자를 받았나, 이 모든 게 혼란스럽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을 보낼 때 내 부모를 보내는 느낌, 아니면 내 오래된 나의 벗을 친구를, 아니면 내가 한쪽을 잘라내는 느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 정말 많이 울고 이렇게 얘기하면 귀족님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후련한다는 느낌, 여러 가지 감정이 내 정체성을 흔들어 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상태여도 절대 옥화산 그 악귀한 때는 질 수는 없다. 내 아버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 어머니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묻고 일주일 뒤에 제 아이를 안고 아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큰애를 안고. 큰애는 이제 어리지만 그래도 조금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꼬맹이 지금 있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알죠. 근데 둘째가 언니, 할아버지 왜 하나 그러는 거예요. 지 언니한테.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었어, 돌아가셔서.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지 동생한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방 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골에 있을 때 다방을 자주 가셨으니까 다방 가셨어. 근데 다방 가셨는데 왜 며칠 동안 안 와? 그러는 거예요. 막내는 장례를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막내가 자꾸 빙의가 되고 해가지고 예. 이제 장례를 치르고 들어다 보니까 애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당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나갔는데 제 큰애가 마당 한 구석에서 예전에 그 감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삐쩍거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보면서 딸 왜 그래? 왜 울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랬는데 자기 동생을 얘기하면서 얘가 할아버지 어디 갔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는데 제가 이제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많이. 예.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니까 동생한테도 우리가 얘기하면 언니가 얘기 안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쇠약해져서 하늘로 떠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빠 얘기 못하겠어. 또 이렇게 제 품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조금 그렇죠. 근데,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기 엄마랑 얘기를 했죠.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다음은 형 같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셔서 다음에는 형을 공격해서 형을 데려갈 것 같다. 나는 형까지 데려가면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그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애 엄마가. 그래서 만신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어떤 힘을 키울 때 그게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조상들이 나에게 칼을 준 의미가 뭔지, 그
항아리를 주는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만신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제 직업도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손을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부모님들, 내 조상님한테 불공을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새끼들, 내 두 딸들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내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방어막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만신님들이 해주는 게 지금 당장 네가 작두를 탈 것도 아니잖아. 신을 받을 것도 아니고 네가 영안이 트였다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처님 앞에서 아니면 네가 원하는 신 앞에서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저 형을 설득을 했죠. 며칠 지나고 형을 설득을 해서 형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전국 유랑하면서 좋은 사찰, 좋은 큰 절에 가서 우리 사서 삼천배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영혼 달래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옥가상 그 악기 그거 물러나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형님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짐을 싸더라고요. 오, 가자고. 바로. 예. 형님도 영혼에 있었기 싫었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전라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사찰을. 예. 지금 이제 6번째 사찰을 갔다가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로 온 거고요. 제 시골 집에 지금 제 혼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제가 3,000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3,000배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결주님 제 순서 좀 뒤로 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일본에서 그 옥화상을 불러드렸던 그 무녀 집안의 그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시 보냈어요. 못하겠다고. 네,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돈은 다시 받고 그 돈으로 절 다니면서 제가 지금 스님은 아니지만 머리를 이렇게 밀었어요. 아, 정말요? 네, 머리를 민다고 어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이라는 게 어떤 번뇌와 고민의 어떤 상징이다. 그래서 머리를 미는 건데 저는 그냥 밀고 싶어서 민 겁니다. 뭐 제가 절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그 후에 아버지가 꿈에라도 우리 막둥이 고생했다 이 말라도 좀 듣고 싶은데 아버지가 꿈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 꿈에 나온 거는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네. 또 그 선녀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항아리를 제가 꿈에서도 그 항아리와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람보다 큰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제 어렸을 때 처음 옥화상 그 귀신을 봤을 때 중학교 때 그 모습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지켜주니까 조금만 버텨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잡것 이길 수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 새끼들 살려낼 테니까 조금만 버텨라 하고 가시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차에서도 네. 많이 울고 형님 앞에서는 이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서 숨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첫 번째 절을 올라가는데 애기 엄마는 이제 그 원래 있던 제 시골 절에 있고 애들 이제 단속하고 있는데 SUV를 타고 제가 그 첫 번째 절을 전라북도에 있는 절을 올라가는데 절 입구까지는 걸어서 가야 되고요. 근데 입구 앞에까지는 차를 올라가서 절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절을 한참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임산부 한 분이 한 9개월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타라고 있는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6명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왔던 그 6명이요. 일본 분인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일본의 특정 종교로 가신 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좀 잘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분들이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연락을 왔었어요. 제가 그 절을 올라가는 순간에 임산부를 보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설픈 한국말로 한번 보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만나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다 와떼나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나한테 하는 말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제 개인정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 누구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 의미를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해보자. 니들이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꺼버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쭉 한 200~300m를 갔는데 그 임산부께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시는데 제가 형한테 저분 태우고 가자.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9개월째 임산부를 까고 쭉 올라오는데 스쳐 지나갈 때는 전화하면서 못 느꼈는데 점점 차에 가까워 올수록 그 옥화상의 얼굴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 영가가 아무리 그래도 옥화상의 냄새도 안 나고 하는데 제가 그 옥화상의 생전의 그 모습 사진들을 제가 봤거든요. 예.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귀신한테 내가 말을 거기도 그렇고 어디까지 가나 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한참 피는데 형이 뭐가 보이냐고 그러길래 형 내가 그 여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조금만 이따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 차를 앞으로 쓱 지나가면서 한 10m 앞에 딱 서가지고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막 바닥에 쏟는 거예요. 아래에서 피를 팍 쏟더니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다리를 진짜 딱 크게 벌리고 나서 피를 쏟으면서 애를 탁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마다 와테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옥화상이 잡기를 또 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갔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다 밀어버리고 이게 올라갔는데 좀 코로나 시국이라 절에도 함부로 못 가는데 사정 얘기를 해서 오케이 하는 절만 가게 됐는데 스님이 제 아버지 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분이 도라지를 손에 웅쿵 쥐고 어깨에다 자루에다 메고 저로 올라가는데 도라지를 손에 들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절에 앞에서 딱 만났는데 네, 스님 안녕하세요. 이래서 제가 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올라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차를 해놓고 그 짐을 들러 내려왔더니 아이 뭐 하려고 이걸 들어주냐 어차피 귀신 먹을 것들 사람이 안 들어줘도 된다고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올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귀신들 제밥 해주려고 도라지도 가져오고 나물도 캐오고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그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올라오면서 자네 봤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 봤습니다. 제 형님은 옆에 눈이 이제 동그래서 쳐다보고요. 언제부터 이곳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나요? 그랬더니 아마 일주일 전부터일걸. 일주일이나 한 10일 전부터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 가시는 날부터 이 근처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절 근처에.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여자가 좀 계속 따라다닙니다. 지금 자가격리하는 이곳에는 제가 오면서 부적을 이렇게 붙이고 해서 방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스님들이 했던 아니면 우리 만신분들이 말해줬던 부분들을 제가 그대로 해서 별개를 쳐놓고 잠은 편하게 자야 돼서 그렇게 있는 상태고요. 예. 제가 큰 구슬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예, 만신님이나 아니면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내년 5월 정도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벚꽃은 원래 우리 한국 거지만 일본이 벚꽃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귀신들이 기가 굉장히 세다네요. 예. 벚꽃이 지고 나면 또 이게 귀신들이 많이 쉽게 말해 비수기라고 하죠. 그때 힘이 많이 약할 때니까 그때 하자 해가지고 내년 5월 달로 큰 곳을 또 하나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자가격리가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찰 돌아다니면서 참전비하고 불공 드리면서 제 어머니가 주신 칼하고 그 단지 그 조그만 그 항아리가 저희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어쨌든 이야기들을 많이 함축시킨 거일 테지만
진짜 정말 저희가 들어도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예, 어떻게 이렇게 또 견뎌내셨고, 와, 진짜 대단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강해지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예. 예. 제가 이 친구 얘기를 못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 저는 아카시아 그 소녀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아카시아 향기는 나요. 예, 아, 그 불광동? 예, 불광동 아.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힘들 때, 제가 이제 이승에는 미련 갖지 말고 좋게 아름답게 이쁘게 태어나라고 예. 제가 밥도 올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무당분들한테 조금 돈을 주면서 이 친구 천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제 주위를 맴돈지도 모르겠지만 예. 자꾸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무당분이나 영안이 이신 분들은 보인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안 보이고, 또 안 좋은 모습도 아니고 굉장히 그 친구가 좋았던 그 모습대로 그 롱패딩을 입고 제 옆에 계속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같이 쭈그려 앉아있고, 제가 서 있으면 같이 따라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고맙고 지금 옆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결을 쳐놔서 그 친구까지는 못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본의 아니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려드려서 너무 좀 이렇게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일이 끝나면 정말 밝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찾아뵙고 우리 돌비님이나 우리 귀종님들하고 같이 즐겁게 재미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실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예, 또 아버님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많은 분들이 같이 빌어주실 거고 저도 빕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되게 사회생활도 힘들고 일상을 잃어버린 사회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대화도 거칠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을 맞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자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저도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나 아니면 연가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거를 내 운명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한들 운명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수능을 하든지 겁을 하든지 이겨내든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겨내시고, 우리 귀족분들도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렇게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다시 또 형님 모시고, 형님도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형님 모시고 또 이렇게 저를 가서 저희 나름대로 기도하고 불공 드리다가 또 이렇게 속세에 내려오면 이중님들이나 돌비님께 연락을 해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동안의 근황 말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항상 힘내시고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봉다리님. 예, 늦은 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아버님께서 결국에는 부고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생기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봉다리 님도 최대한 강해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고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봉다리님의 아버님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